친절한 마음씨로 노숙자에게 건넨 따뜻한 빵 한 조각. 그런데 그 일로 소녀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 순간이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데, 과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오래된 골목길, 그곳에는 작은 베이커리 해피브레드가 자리 잡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빵 굽는 향기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이곳에서 수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제과제빵 학교를 다니고 있다. 빵을 만드는 일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소망이었다. 늦가을의 쌀쌀한 저녁, 매서운 바람이 거리를 휘감고 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수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때 가게 앞 벤치에 한 노숙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그는 때때로 몸을 부르르 떨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도 팔리지 않고 남은 빵이 여러 개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이 빵들은 모두 폐기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남은 빵들을 종이백에 정성스럽게 담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게 밖으로 나가 노숙인에게 다가간다. 노숙인은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미소에 경계심을 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의 떨리는 손이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베이커리 사장 최영숙은 분노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행동을 장사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책한다. 가게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 한 번의 선심이 계속된 구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직원이 마음대로 가게의 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한다. 수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의 결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최영숙은 수진의 행동이 가게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한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6개월간 성실하게 일해왔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우아한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김미란 스카이라인 호텔의 총괄 셰프였다. 그녀는 새로운 디저트 메뉴 개발을 위해 이 동네의 작은 베이커리들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미란은 수진의 행동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단순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선행을 넘어서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빵을 건네는 그 순간의 따뜻한 미소, 노숙인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담담히 수용하는 모습까지. 수진이 짐을 정리하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수진을 불러 세우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란의 부드러운 미소에 이끌려 함께 걸음을 옮긴다. 늦은 저녁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한다. 이 만남이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춘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실내는 은은한 재즈 음악과 커피 향으로 가득하다. 미라는 수진을 마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수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는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그때부터의 이야기다. 요리사였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서툰 솜씨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타다 만식빵과 어설프게 썰린 채소들로 만든 그 투박한 샌드위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아침 식사였다. 이야기를 들으며 미란의 눈빛이 깊어진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직접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아버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시작된 제빵에 대한 관심은 점차 꿈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빵을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놓는다. 미라는 수진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진정성을 발견한다. 그저 감상적인 동정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란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바로 그것이었다. 스카이라인 호텔의 새로운 베이커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진정한 열정이었다. 미라는 자신을 소개한다. 스카이라인 호텔 총괄 셰프라는 직함에 수지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미라는 그보다 더 놀라운 제안을 건넨다. 호텔 베이커리 부문의 수습 파티시의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미란의 말에 따르면 스카이라인 호텔은 단순한 고급 디저트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베이커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꿈꿔왔던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작은 동네 베이커리와 최고급 호텔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다. 게다가 아직 제과제빵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과연 그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밀려온다. 하지만 미라는 수진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따뜻한 미소와 함께 확신에 찬 말을 전한다.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진정성과 열정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수진에게서 바로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또한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겠다는 배려도 잊지 않는다. 카페의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가벼운 눈발이 두 사람의 대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수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한다. 그동안의 경험, 꿈꿔왔던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기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결국 수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미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대와 믿음이 느껴졌고 그것은 수진에게 큰 용기를 준다. 이제 그녀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스카이라인 호텔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스카이라인 호텔의 베이커리 주방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오븐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과 최첨단 제빵 기구들이 즐비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로 달걀과 버터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첫 출근 날 수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낀다. 동네 베이커리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격한 위생 규정과 복잡한 작업 공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석 파티시에 장원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본다. 그의 표정에서는 미란의 추천으로 들어온 신입에 대한 의구심이 역력했다. 장원주는 수진에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버터크림을 만들고 반죽을 치대고 오븐 온도를 맞추는 일까지. 그의 기준은 완벽에 가까웠다. 수진이 만든 첫 번째 크루아상은 모양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되었고 두 번째 시도한 머랭은 단단함이 부족하다며 다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오븐을 예열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레시피를 연구했다. 실수할 때마다 꼼꼼하게 노트를 작성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시도했다. 그녀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한 달이 지나자 버터크림의 질감이 안정되었고 두 달째에는 크루아상의 층이 일정해졌다. 장원주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수진의 열정과 성실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수진이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낸다. 수진의 노트에 적힌 꼼꼼한 기록들을 보았다며 내일부터는 좀 더 난이도 있는 작업을 맡기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은 점차 호텔 베이커리의 리듬을 익혀간다. 매일 아침 구워내는 빵의 종류와 수량을 계산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맞춤형 디저트를 준비하는 일까지.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며 성장했다. 특히 수지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호텔 근처 대학병원과 연계된 케이터링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당도와 식감을 조절한 디저트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환자들을 위해 은은한 허브향을 활용하고 당뇨 환자들을 위해 천연 감미료를 연구했다. 이러한 수진의 시도는 미란의 눈에도 들어왔다. 어느 날 미란은 수진을 사무실로 부른다.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디저트 프로그램을 정식 프로젝트로 발전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디저트 테라피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수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장원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새로운 레시피를 함께 연구했다. 처음에 차가웠던 관계는 어느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이제 수진은 단순한 수습 파티셰가 아닌 호텔 베이커리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빵을 통해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이제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디저트 테라피 프로젝트는 수진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집약된 결실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병원 영양사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고 환자들의 상태와 기호를 꼼꼼히 기록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입안이 헐고 쓴맛에 예민해진다는 것,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은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한다는 것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특별한 디저트가 되어갔다. 소아암 병동의 어린이들을 위한 레인보우 케이크 프로젝트는 특히 의미가 깊었다. 수지는 천연 색소만을 사용해 7가지 세계층을 만들었다.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단호박 등 자연 재료로 만든 각각의 층은 영양가 있는 간식이 되었다. 무지개처럼 예쁜 색감의 케이크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투병 중에도 입맛을 잃지 않게 도왔다. 장원주는 수진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30년 경력에서 나온 조언들은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저당 레시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 그의 노하우는 수진의 아이디어와 만나 더욱 빛을 발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소아암 병동의 한 어린이가 레인보우 케이크 덕분에 오랜만에 디저트를 끝까지 먹었다는 것이었다.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와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던 아이였다. 간호사들은 아이가 케이크를 보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른 병동의 의료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디저트를 요청했고, 재활의학과에서는 연하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특수 디저트 개발을 제안했다. 수진의 작은 시도는 점차 호텔 전체의 프로젝트로 발전해 갔다. 미라는 이 프로젝트를 호텔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호텔 마케팅팀이 합류하여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여러 언론에서 이 특별한 시도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수진의 책임감도 무거워졌다. 더 많은 환자들이 그녀의 디저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져갔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레시피를 연구하다가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감사 편지 한 통, 아이들의 밝은 웃음 한 번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한 어린이 환자의 어머니가 수진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매일 레인보우 케이크를 기대하며 힘든 치료도 잘 견뎌내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수지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빵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그 소망이 이제는 분명한 현실이 되어 있었다. 호텔 경영진은 수진의 공헌을 인정했다. 그녀는 이제 베이커리 부문의 시니어 파티셰로 승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큰 보상은 직급이나 급여의 상승이 아니었다. 자신의 디저트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가치였다. 시니어 파티셰로 승진한 수진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아침에는 호텔 베이커리를 총괄하고 오후에는 디저트 테라피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저녁에는 제과제빵 학교 수업을 들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한 청소년 환자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 소녀는 백혈병 치료 중이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늘 수진이 가져오는 디저트를 유심히 관찰했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년의 말에 수진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서툰 샌드위치에서 시작된 자신의 꿈처럼 이 소년의 작은 호기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큰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미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미라는 수진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호텔 이사회에 이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상정했다. 드림 베이커리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수진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젝트였다. 호텔의 최신식 시설을 활용해 주말마다 청소년들에게 제과제빵 수업을 진행했다. 장원준을 비롯한 호텔에 숙련된 파티셰들이 재능 기부로 강사진에 합류했고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생들을 선발했다. 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섰다. 수지는 각 학생들의 사연과 꿈을 경청했다. 한부모 가정의 큰딸은 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고, 보육원에서 자란 청소년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갖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특별했고, 수지는 그들의 꿈을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다.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뜻밖의 지원도 이어졌다. 지역 제과제빵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을 제안했고, 여러 베이커리 체인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의 작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고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지는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호텔 측과 협의하여 아르바이트 기회를 마련하고 때로는 사비를 들여 학생들의 재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장원주는 수진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미란의 추천으로 들어온 신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품은 파티셰가 되었다고. 그의 말에 수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드림 베이커리 스쿨의 첫 번째 수료식 날 학생들은 각자 특별한 디저트를 선보였다. 그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꿈이 담겨 있었다. 수료식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빵 향기 속에서 수지는 자신의 꿈이 더 큰 꿈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꿈을 나누는 스승이 되어 있었다. 드림 베이커리 스쿨 1기 졸업생들의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기 시작했다.
한 졸업생은 유명 베이커리의 파티셰가 되었고 또 다른 졸업생은 작은 마을에서 자신만의 빵집을 열었다. 특히 수진의 마음을 울린 것은 보육원 출신의 한 졸업생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제과제빵 수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꿈이 이제는 더 많은 꿈을 피워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가 수진을 찾아왔다. 드림 베이커리 스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촬영을 수락했다. 카메라는 수진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이른 아침 호텔 주방에서 빵을 굽는 모습, 병원에서 환자들과 만나는 순간, 드림 베이커리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 드림 베이커리 스쿨 졸업생이 운영하는 작은 빵집을 찾은 날이었다. 그곳에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빵을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매주 한 번씩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날이 있다고 했다. 수진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수진이 해고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추운 날씨에 노숙인에게 건넨 따뜻한 빵과 커피,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던 미란과의 만남. 이제는 그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카메라는 차근차근 보여주었다. 디저트 테라피를 통해 위로받은 환자들의 이야기, 드림 베이커리 스쿨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전하는 따뜻한 마음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많은 기업들이 드림 베이커리 스쿨의 후원을 자청했고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다. 수진의 이야기는 이제 더 큰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수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는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주방에서 만드는 디저트도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도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기본적인 빵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만든다. 그녀에게 빵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어느 주말 수진은 오랜만에 자신이 해고되었던 성수동의 그 거리를 찾았다. 옛 해피브레드 자리는 이제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다. 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린다. 차가운 가을 저녁 노숙인에게 건넨 따뜻한 빵 한 조각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낸다. 그날 아침 직접 만든 크로와상이었다. 마침 그 벤치에 지친 표정의 택배기사가 잠시 쉬고 있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빵을 건넨다. 택배기사의 놀란 표정이 밝은 미소로 바뀌는 것을 보며 수진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수진은 더 큰 꿈을 꾼다. 전국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베이커리 학교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녀의 꿈은 이제 시작이다. 따뜻한 빵 향기처럼 은은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감동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